버스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학교에 통학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버스는 우리 일상에 아주 뿌리 깊게 녹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아셔야 할 것들이기도 하고요. 1. 버스 핸들은 대체 왜 그렇게 클까요? 알고 보니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이 동력 장치가 모든 버스에 다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운전기사들은 이 거대한 버스를 몰기 위해서 온 근육을 다 써서 규격 사이즈의 핸들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핸들 조종이 정확해야겠죠. 그리고 주차도 아주 어려울 겁니다. 파워 스티어링이 50년대에 표준이 되었을 때 거대한 파워 핸들은 이 엄청난 핸들을 편리하게 조종하려면 꼭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전하도록 하려는 거죠. 2. 대체 이 핸들은 얼마나 큰 걸까요? 버스 핸들의 지름은 보통 40에서 60cm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버스 핸들과 차체는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통당국이나 안전부처에서 규정하는 관련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법규는 특히 학교 버스에 엄격하게 적용된답니다. 좋은 일이죠. 3. 버스에는 왜 좌석 벨트가 없을까요?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버스는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좌석 벨트가 없는데도 말이죠. 사실 버스가 자동차보다 40배는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스쿨버스의 경우 구웨카라고 불리는 구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즉, 좌석이 서로 가까이에 붙어 있고 높은 쿠션 등받이가 있으며 땅 표면에서 높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면 충격은 버스 아래로 가게 되고 앞좌석은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학교 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노란색일까요? 미국의 경우 학교 버스는 사실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란색을 얼마나 쉽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돼 있는데요. 색깔 범위 중에서 노란색이 우리 눈에 가장 빨리 인식되는 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눈은 주변 시야에서 노란색을 가장 잘 포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바로 앞에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뿐 아니라 노란색은 안개가 낀 날,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에도 가장 잘 보이는 색깔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스쿨버스는 학생들, 버스 기사님들,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인 겁니다. 5. 스쿨버스용 노란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확실히 일반적인 노란색은 아니죠. 스쿨버스용 노란색은 사실 노란색과 주황색을 배합한 컬러인데 망고 같은 독특한 색깔을 만들려고 했었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스쿨버스의 노란색은 일반 자동차나 건설용 차량 또는 기계에 들어가는 노란색과 다르게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는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퍼스에서 본 분도 계실 거예요. 6. 버스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스쿨버스에 대해 각각의 사이즈를 규정하는 법령이 다양합니다. 스쿨버스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6,350kg 정도입니다. 표준 대중교통버스는 13,600여 kg까지도 가능하고요. 타이어 하나만 해도 68kg씩 나간답니다. 버스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하셨던 적 있나요? 그리고 그 무게에 놀랐던 적은요? 7. 버스는 사람을 얼마나 태울 수 있을까요? 스쿨버스의 평균 길이는 10.6m 정도 되고 64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서서 타고 갈 수는 없지만 대중교통 버스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일반 시내 버스 길이는 평균 14m 정도고 약 120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좌석에 앉는 사람과 입석 승객을 모두 포함해서요. 몇몇 버스는 굴절 버스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굴절이라니 위험할까봐 겁이 나신다고요? 아니요. 사실 두 개의 차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8. 버스 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미국에서 기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체 검사와 시력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업 목적의 교육 허가를 받아서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요. 그 다음 14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여기에 6시간의 버스 실습도 해야 하죠. 그러고 나서 도로주행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검사와 기본 도로주행 능력, 철도 건너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재교육을 받고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9. 최초의 대중교통버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옴니버스는 1826년에 최신식 대중교통 열풍이 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버스는 한 번에 8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만을 태울 수 있는 마차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이런 이동 방식은 상당히 불편하고 은근히 냄새도 났어요. 또한 이때는 아직 포장도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갈돌 때문에 덜컹댔고 아마도 말들은 중간중간에 멋대로 멈추곤 했을 겁니다. 멈추기 싫을 때를 빼면요. 10. 최초의 대중교통 버스 기사는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존 그린우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영국의 도시 맨체스터에서 펜틀턴 구간을 일찍이 1824년부터 전기 버스 편으로 운전했던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건 최초의 마차 형태였던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버스로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운전기사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대형 버스 운송회사는 옐로우 코치 제조회사로 존 디 헐츠가 1923년에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1925년 제너럴 모터스의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했죠. 11. 오늘날의 현대식 버스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말이 운전하는 옴니버스는 철도 마차로, 또 케이블카로, 그리고 전차로 발전했습니다. 1896년에는 철도교통, 그러니까 지하철과 모노레일로 발전을 거듭했고요. 더 빠르고 쾌적하고 더 효율적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게 됐죠. 철도 회사들은 이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데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세금이 철로와 대중교통 시스템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죠. 12. 스쿨버스는 연료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스쿨버스는 약 230리터 정도의 디젤 연료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디젤 연료의 효율성 덕분에 스쿨버스는 현재 운행 중 탄소 배출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인체에 유해한 연료와 가스를 흡입할 일이 없어요.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13. 버스와 관련된 세계 기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기록이 몇 가지 있답니다. 지금까지 가장 쇼킹한 기록은 어비쉬 피 도미닉이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9,072kg의 50m 높이 버스를 치아로 움직인 사람이죠. 도미닉은 2015년 4월 28일 인도에서 이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도미닉은 이외에 다른 체육 관련 신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손으로 60초 만에 코코넛 136개 깨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버바 블랙웰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1999년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 15대 위를 날아오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전까진 1975년 스턴트맨 이블 크니벨이 세운 14대라는 기록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더 많은 멋진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